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조에게 배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분이 결국은 명장군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을 잘 발휘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 싸움을 끝내는 것도 사람이다. 특히 재능을 갖춘 인재가 옆에 있다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승자의 위치에 오른 인물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잘 부릴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천하 대업이 뛰어든 조조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탓에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후 역사 연구를 통해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며 또 남다른 감각으로 인재를 발탁하고 중용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세상이 곧 나의 스승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조가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죠. 세상이 곧 나의 스승이다. 분명히 바른 사람만이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분명히 바른 것도 아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그 사람의 도덕에만 얽매여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조조라고 그럽니다. 조조는 아침을 알리지 못한 닭도 지난 잘못을 메우고 또 다시 한번 울고 싶은 법이다. 그럽니다. 조조가 한 말입니다. 아침을 알리지 못한 닭도 지난 잘못을 메우고 다시 한번 울고 싶은 법이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좋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잘못은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지 않고 현재를 중시하는 조조의 태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모아드릴 수 있는 그 리더십, 그 조조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물론 성공은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남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빨리 성공을 거머쥘 수도 있다. 특히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거느렸다면 성공은 내 손 안에 있는 셈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조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로는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조휴, 포신 등이 있는데 조조와는 혈연 관계에 있거나 같은 고향 출신인 이들은 조조가 처음 세력을 잡을 때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일수록 얻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의 병사는 얻기 쉽지만 뛰어난 장수 1명을 거두기란 쉽지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전국을 수습하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많은 인재들의 활약이 중요했지만 큰 뜻과 남다른 재능을 가진 인재들은 깊은 곳에 숨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주군을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조조는 자신을 도와 천하를 제패할 이런 인재들을 찾는데 주력을 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조정에 불만이 있어 언둔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순옥은 조조가 지혜롭고 용맹하며 인재를 중용한다는 말을 듣고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일부러 경문을 써서 조조의 반응을 떠보자. 조조는 곧바로 조인을 보내 순옥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는 순옥에게 화가 난 조인이 시금방진 순옥을 죽여야 한다고 조조에게 건의하자
조조는 오히려 조인을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날 이후로 조조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순옥을 찾아갔지만은 그를 만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순옥이 다리에 병이 있다는 핑계로 조조의 청을 사양하자 몸소 좋은 말을 끌고 와 순옥을 부축해서 앉힌 다음에 안고 경복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성공에도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의 헤드헌터가 되라고 그럽니다. 능력이 비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천하의 인재들을 끌어들였는데 초야에 묻혀 있다가 조조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등용된 인재들도 많았고 자진해서 찾아온 인재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제갈량과 견줄만한 사마이는 체포하라는 칙서까지 내려 벼슬자리에 앉히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제하에서는 큰 일을 하려면 남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래에 대한 그 고민과 연구를 통해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조가 천하 대업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자신의 비범한 재능 외에 당대 최고의 싱크탱크의 도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조조의 싱크탱크는 숙적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조가 헌재를 허두로 모셔와 천자를 옆에 끼고 제부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책사들의 지략 덕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틀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났고 못났으면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어떻게 등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바라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그늘이 된 책사들은 제갈량처럼 만사에 능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결과는 결코 그에 뒤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거 좋은 방법이죠. 현재도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천하통일의 대업을 향해 조조가 내디딘 한 발 한 발은 조조뿐 아니라 책사들의 발자국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포부가 남달랐던 조조는 인재들을 모아 천하를 거머 쥐잡고 했는데 그 욕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라이벌인 유비와 손군마저 탐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조조를 하는데 조조의 이 사람을 동료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말하면은 그 조조에게 배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